오늘은 이 축토 물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축토 같은 경우는 전해가 이제 자수가 되고요. 축토 다음이 이제 인목이 돼요. 그래서 계절로는 이게 이제 12월이 되고 축토가 이제 1월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2월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겨울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환절기가 돼요. 환절기. 계절적으로는 이해되시죠? 계절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축 그 다음에 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춥고 뭔가 바들바들 시리고 활동성이 위축되어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1시 30분에서 3시 30분 새벽이잖아요. 새벽.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시 30분에서 01시 30분, 그러니까 새벽 1시 30분까지가 되고, 그래서 새벽 1시 30분에서 이어받아서 그 새벽 3시 30분까지가 이제 축토의 운동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시로 넘어가는 거죠. 인시. 그러면은 인시가 3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가 인시가 돼요. 그래서 인시가 이제 해가 뜨는 공간, 여기가 이제 그 해 뜨는 공간, 해가 뜨는 공간이니까 이 해를 뜨게 만들기 바로 전 시간대라는 얘기죠, 축토가. 그래서 완벽히 어두운 공간을 지나가지고 이제 해가 뜨기 전까지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축토의 그 시간 개념이 된다는 거죠. 계절적으로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되고,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계절적으로와 시간 개념은. 그러니까 아직 축토는 어둡다, 깜깜하다, 보이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다, 상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축토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는 1월이 되고, 시간적으로는 그 새벽 1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춥고 어둡고 얼어붙게 지금 오돌오돌 떠는 그런 겨울 시기가 되고, 겨울 막바지가 되고, 이 시간적으로도 새벽 해가 뜨기 전이 되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춥고 기온이 떨어지는 시점이 되잖아요. 축이 이제 바로 그 시기예요. 그 장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지구와 달의 지구와 해의 그 운동성을 가지고 탄생한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사주풀이와 그 물상에 대한 이 글자의 이해도가 굉장히 이제 쉽게 이제 풀려요. 글자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 축토의 그 시간대와 현상 상황적으로 밤이다, 어둡다, 춥다, 시리다, 이렇게 일단은 접근을 하시고, 삼합으로는 이게 그 사유축 운동을 해요. 삼합. 그 다음에 뭐 지장간으로는 이제 개, 신, 기가 있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그 숙지가 돼 있을 걸로 알고, 그러면서 이 사유축은 금국이 되잖아요. 사유축. 금국에 놓여 있어서 축토 자체 글자의 그 활용도를 남자가 좀 유리하게 쓰고요. 여기가 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성이 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불리하게 쓴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축토는 운동성이 그 사유축이기 때문에 그 해묘미 삼합과 반대가 되고, 이 미토를 충 때리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각이 딱 지금 그 반대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형태에서 정반대 에너지라는 얘기죠. 정반대 에너지. 그러면서 이 축토는 이 해수와 묘목을 격각을 해요. 여기 미토는 충하고 해묘는 격각을 하고, 이 충과 격각의 개념은 이제 모르신 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토 전에는 이제 자수가 있어서 축토의 그러니까 운에서 축토가 들어올 때 이 축토의 전반부에는 이 자수의 어떤 흐름이나 영향이 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장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축토 후반이 되면은 이 인목 있잖아요.
인목의 어떤 활동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인목의 특성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자수와 인목의 중간 사이에 있다. 요거를 생각하고 글자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목은 이제 해가 뜨는 시기가 되고, 자수는 완전히 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해가 뜨기 위해서 많이 이동한 장소가 이제 축토. 그래서 더 이동해버리면 곧 이제 해가 뜰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곳이 이제 축토다. 하지만 이 축토는 아직까지 그 겨울이고 밤이고 어둡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기가 겨울의 정점이라면 여기는 이제 겨울의 끝자락, 그러니까 겨울의 절정에서 조금 진행되면서 겨울의 기운이 이제 수그러들고 있는 시점, 약해지고 있는 시점, 살짝 약해지고 있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수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수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얘는 수행이 되고, 얘가 이제 토행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축토는 자수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수의 연장선. 그 개념은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초반에 설명을 하고, 왜 그런지를 쭉 뒤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러면서 이 축토는, 계절적으로, 1월이 되면서, 이 12운성적으로 이 경금이라는, 과일을 이제 임묘를 시키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1월이 되면 굉장히 이게 얼어붙었다 녹았다 얼어붙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지상에 있는 단단하게 이제 뭉쳐있는 기운들을 얼렸다 녹았다 하면서 공간 틈을 막 확보하고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면은 초반에는 강하게 단단하게 얼어붙지만 이게 얼음도 그르고 땅도 그런 거 뭔가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순간이 이 축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굉장히 얼리면서 부풀리면서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 그게 뭔가를 보니까 경금이라는 얘기죠. 경금이 이제 이 과일이 되잖아요. 과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과일이 얼어붙었다 녹았다 하면서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 1월달에 뭐 과일이 세상에 남아있지가 않죠. 1월달에. 그러면서 지상에 떨어져 있는 과일들이 이제 부패해서 훼손되는 상황,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금은 이제 가을바람이라고 했잖아요. 가을바람이 되는데 축토는 경금이라는 가을바람을 이제 집어 넣어버리고 이 인목 봄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 형태예요. 봄을 열어주려고 한다. 가을을 마무리하고 집어넣어서 저장하는 공간. 그래서 경금의 활동성을 굉장히 이제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 자리가 이제 축토가 되고, 그러면서 이 축토는 이 봄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준비 동작이 반복되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지 않고 봄이 안 되기 때문에 준비의 연속적인 반복 환경 변동이 적은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수가 이제 밤이라고 했는데 축토도 아직 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시가 곧 되려고 하니까, 해가 뜨려고 하니까 곧 이제 활동성을 갖기 전 공간이니까 뭔가에 계속 준비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반복 연속성이 계속 따르는 형태지만 확 뭔가 역동성이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축토에서 인목으로 넘어갈 때 이제 큰 변화나 활동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왜냐면은 이제 이 축토에서까지는 아직 밤이다는데 여기는 이제 인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밤과 낮의 변화는 엄청 크겠죠, 폭이. 또는 이게 대운이 이제 역으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인목에서는 낮이었는데 여기 축에서는 이제 밤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변화가 이제 많이 따르는 거지, 이 축토 자체는 아직 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 변화나 변동성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공간 자체가. 왜냐면은 새벽 시간에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활동성도 좀 떨어지고 춥고 어둡고 얼어붙어 있으니까 세상이 모든 생물 만물이 아직 잠자고 있을 시간이잖아요, 축토는.
왜냐면 아직 1월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축토는 밖으로 드러나게 어떤 그 활동성과 운동성과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그 반복적인 행동과 준비 동작이 반복되면서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게 발달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축토까지는 아직 어둡고 캄캄하니까 어떤 물질적인 변화와 이 보이는 것들을 확 이제 변동을 만들기는 어렵고,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지적으로 계속 어떤 반복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과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활동성이 넓지 않은 공간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 이런 형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반복하는 구간, 자리, 환경 이런 형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축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인목이 돼야 그 활동성이나 변화량이 많아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봄도 안 됐고 날도 안 샜으니까 큰 활동성과 역동성, 변화량이 많지 않은 공간과 환경, 장소, 그런 사람 을 뜻하면서 그런 틀 안에서 반복적인 행위가 연속되고 있거나 하고 있는 것, 곧 이런 것을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축토가 아까 이 경금을 임묘한다고 했잖아요. 경금을 임묘하고 이 정화를 임묘하고 그 다음에 기토를 그 입고 임묘시켜요. 입고나 임묘나 똑같은 말이에요. 집어 넣는다는 얘기예요. 활동성을 위축시킨다, 집어 넣어버린다. 그래서 이 경금은 과일이 되고 이 정화 기토는 이제 열기 온기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1월달과 이 새벽 시간에는 기온도 가장 떨어져 있고 추운 시기, 그 다음에 정화라는 어떤 이 불빛마저 많이 이제 다 죽어가는 시기가 되죠. 3시 30분까지니까요. 가장 춥고 어두운 공간이 이제 춥기가 된다. 그래서 이 해당 경금과 이 정화, 기토, 그 십성 육친 관련해 가지고는 이 축토를 만나는 대운, 세운 또는 사주에 있을 경우, 요런 그 십성 육친들은 경, 정, 기, 육진 십성 관련해서는 얼어붙어서 크게 훼손되면서 기복이 심하게 따르는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천간의 이 경정기 십성 육진들이 크게 훼손되면서 변화가 따르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축토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지금 그 1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1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음이 되고 양력이에요. 양력으로 1월을 얘기하는 거고, 시간적으로도 지금 어두운 공간이 될 때 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축토 같은 경우는 음으로 가요. 이게 그 사유축이 금국이잖아요. 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금국을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축토가 굉장히 그 음이 강한 애예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음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자가 자체적으로 양이고 여성이 이제 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음이 음을 만나면 조화력이 부족하고 양이 음을 만나면 음양이 짝을 만나가지고 이제 조화가 잘 따르는 형태로 가서 남성이 이제 좋다로 가고 여성이 나쁘다. 남성이 이제 쉽게 되고 여성은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인복이 있다로 가고, 인복이 따른다. 여성이 인복 부족, 이렇게 가죠. 그래서 남자는 인복이 따르기 때문에 편하게 가죠.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여성은 힘들게. 그래서 남성은 그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혼란이 적은 형태로 안정감을 얻게 되고, 여성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혼란,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축토 자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사주에 있을 때 또는 운에서 만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축토의 인묘를 막아주는 애는 미토와 그 유금이 되죠. 유금. 이 경금의 그 입고 현상을 막아주죠. 충으로 막아주고 합으로 막아주고. 병화는 축토에 안 하고 정화가 들어가죠. 여기 정화가 들어가면은 정화 같은 경우도 이 미토 가서 때리면은 정화도 입고 현상이 풀리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축토는 적은 공간에서
역마성이 아닌 공간, 그러니까 역동성이나 활동성이나 움직임이 좀 덜한 공간, 환경, 조직, 그런 공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공간 환경에서 반복적, 연속적 동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지런함과 꾸준함이 따르고 진득함이 발생하는 그런 성격, 성향, 장소,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축토가 또 있으면은, 그러니까 꾸준함, 진득함, 이런 고집이 동시에 발생한다. 부지런함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축토는 그 음에서 이 인목 양, 그러니까 그 음에서 양으로 나가는 구간이 되잖아요. 지금 바뀌는 구간,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시점, 요런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대운에서 축대운으로 넘어갈 때와 축대운에서 인대운으로 넘어갈 때 환절기에 이제 기본 변화무쌍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오락가락하면서 계속 뭔가 변동이 많이 따르는 것처럼, 이 인목에서 축토로 넘어갈 때 이제 그 변화무쌍한 형태로 뭔가 이 환경적인 부분이나 인간관계적인 부분, 흥하고 망하고 길흉이 좀 많이 뒤바뀌는 공간,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축토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밤이라고 했잖아요. 밤. 가을에 그 수확하는 그 밤, 열매 그 밤이 아니고 어두운 밤. 그 다음에 인목은 아침이 되잖아요. 아침. 그 다음에 또 술은 아직 낮 시간인데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가 이제 밤이 또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인에서 오 사이에는 해가 떠 있는 공간이 되고요. 이 축에서 이 해의 공간은 그 해가 안 떠 있는 공간. 그래서 어둡다, 깜깜하다를 의미하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인시해가 볼랑 뜨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낮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제 그 술시 시간이 그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30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변화가 상당히 그 변화 무쌍이 하겠죠. 여기 구간이, 이런 점을 관점을 보고 이때 어떤 그런 게 많이 바뀐다, 이런 걸 이제 기본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돼요. 그 운에서 만날 때 이 정도로 이제 그 계절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개념을 알고 가면 뭐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축토에서 10천간 운동성을 보자고요. 10천간 운동성. 그래서 이 축토에서 이 간목의 그 운동성을 보면은, 이 간목은 그 뿌리와 나무의 뿌리 몸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간목은 이제 곧 1월달이 되니까 2월달부터 이제 봄이 온다는 얘기죠. 봄이 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상적으로 한 3, 4월이 돼야지 이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하지만, 잎이 피고 꽃이 피기 전에 땅바닥에서 이미 이제 그 땅속에서 그 하늘 높이 올라갈 준비를 그 뿌리서부터 하고 있다는 얘기죠. 뿌리서부터. 그래서 그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간목이 치고 나가려고 하는 준비가 거의 된 상태가, 지금 이미 그런 형태가 땅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태가 지금 축토라는 얘기죠. 이게 간목이 축에서 관대지잖아요. 관대. 지금 나는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아직 땅속에 얘는 뿌리와 몸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목이라는 애는 깨트리고 나오는 그런 뿌리와 몸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토에서 신금이 그 양지에 놓이거든요. 양지. 그래서 이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그러니까 얼어붙었다 살짝 녹았다, 얼어붙었다 살짝 녹았다 하면서, 이 그 신금이라는 그 씨앗이 그 겉에 있는 껍데기 이렇게 훼손되면서 이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그 영양분에서 뿌리와 이 몸통이 생기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이미 지금 축토에서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있으면 이 씨앗 속에서 이제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씨앗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막 출발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땅속에는 티가 안 난 그런 모습, 들 나와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지금 간목이 굉장히 힘을 받아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방향성과 목표성이 설정이 돼가지고 성장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세력과 어떤 주도력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일간이 된다면 간목일간이 축토를 일지는 없죠. 월지에 두고 있으면 주도력이 생기는 형태로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목이 있고 여기 축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 간목이 십성적으로 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확실하게 그 어떤 그 영양가나 세력이나 규모, 어떤 실속이 따르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2운성으로 관대지가 되잖아요, 이 간목이. 그럼 뭐 신금일간이다 그러면은 이 재성이 확실하게 좀 세력이 있는 형태, 그러면은 초반부터 어떤 재물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형태로 흘러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의미를 하시면 되겠죠. 관대지에 놓이니까 이게 경금이 된다 그러면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 재물적인 부분, 어떤 사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콩고물이 좀 떨어지는 형태로 간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운성이 그 강도와 세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해가 없어도 그냥 12운성을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연의 운동성을 잘 이해를 하면 좋다는 얘기죠. 이 축토에서 간목은 이런 모습이 되고, 다른 뭐 신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병화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지금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간목은 그러하고 이제 을목을 보자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지금 줄기가 되잖아요. 나무의 줄기. 그 다음에 낙엽이 되죠. 낙엽이 되기 때문에 지금 1월달에 이 나무의 줄기와 낙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뭐 어떤 힘이 있나? 아무 힘이 없죠. 그래서 지금 1월달에 지금 간목 그 뿌리가 내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 몸통이나 줄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이제 지상에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 낙엽이라고 하는 거는 전년의 거는 이제 1월이 되기 때문에 9월, 10월에 잎사귀가 떨어진 다음에 그렇잖아요. 9월, 10월에 잎사귀가 떨어지면서 11월 이때부터 썩어요. 11월 썩고 12월 썩고, 완전히 지금 1월 되면은 거의 훼손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을목이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축토에서 12운성 힘하다기 없죠. 세지. 그래서 이 음간세지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음간세지는 힘이 없다. 양간세지는 힘이 있는데, 그래서 을목은 아직 외부적으로 형태가 어떤 모양이 지금 잘 안 잡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거나 이제 겨울 냉기에 의해서 부패, 훼손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에 대한 그런 세력과 규모가 부족하다, 없다, 또렷하지 않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을목일간들이 을축 뭐 이런 식으로 누워있다 그러면은 을목일간들의 그런 성향이 주도력이 좀 약하고 돌파력이 좀 부족하겠죠. 인간관계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이런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돼요. 병화는 이제 그 꽃이 된다고 했잖아요. 꽃 그 다음에 태양.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새벽이잖아요. 새벽 3시 30분까지 태양이 없죠. 그 다음에 꽃, 아직 뭐 간목도 지금 땅바닥에 확실하게 지금 뚫고 나온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병화가 지금 이 축토의 12운성 양지는 아직 어딘가에 지금 둘러싸여가지고 무형인 상태,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의미를 한다. 그런 위치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병화, 이 축토에서 병화의 모습이, 병화에서 축토를 바라볼 게 아니라 축토에서 이 병화를 바라봐야 돼요. 축토에서 을목을 보고 축토에서 간목을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의 그 힘이, 세력이,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약한 모습,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되고, 병화 일간이 이제 축토에서 어떤 주도력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병화가 어떤 주도력이나 장악력이 약한 형태로 간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축토는 아직 새벽이기 때문에 태양이 거의 정반대에 거의 있는 형태로 뜨지 않았다, 캄캄하다, 어둡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를 대입을 하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사주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온기와 열기를 담당하죠, 이 정화가. 그런데 이 정화라는 거는 지구의 이제 온기, 열기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밤 시간까지는
그 태양이 비쳐서 지구에 복사열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저녁 뭐 10시 11시 그러니까 여름에는 한 10시 11시까지도 굉장히 그 복사열 때문에 뜨겁잖아요. 밤에도 그런 게 이제 정화가 되는데, 아무리 여름에 뜨거웠을 때도 이제 새벽에는 열기가 식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복사열 때문에 뜨거운 여름의 계절도 1시 30분에서 이 3시 30분 구간에는 이 온도가 가장 떨어지는 공간, 그래서 정화가 가장 힘을 못 쓰는 공간, 활동성을 잃어버리는 공간, 그래서 인묘가 되죠. 그렇죠?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화는 또 꽃이라고 의미를 했는데, 이 꽃도 이 절정에 이른 꽃이라는 게 이 축토 1월 달에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의 그 어떤 꽃으로 봐도 전혀 뭐 그 존재 자체가 없는 형태죠. 지금 존재 자체, 생각도 해보기 힘든 형태, 구경해보기 힘든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정화 역시 이 축토를 만나면 그 모습이 훼손되어 있다, 세력이 약하다, 실속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 축토가, 이 정화가 축토를 만나면 그 어떤 주도력이나 지구력이 좀 약한 형태로 간다. 단 이게 백호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씩 그런 압력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인묘돼가지고 이 축토의 이 정화를 저장해 놓는 공간이 되거든요. 저장해 놓는 공간. 그러니까 인묘라는 게 뭐 그거를 없애버리는 형태가 아니라요, 집어 넣어가지고 저장을 해 놓는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활동성은 위축을 시켜 놓는데, 이게 지금 축토의 정화가 저장되어 있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번씩 이 그 저장되어 있는 게 빵 터지면은, 백호살은 가스통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넣어놨던 것들이 한 번씩 터지면은 그때 이제 어떤 괴력이나 그런 파워풀한 에너지, 그런 폭발력을 발생을 하기는 한다,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이 정화는 지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2운성으로 묘지다, 이렇게 뭐 이 정화의 성격 성향을 보기보다는 이 축토에서 그 정화라는 그 천간의 운동성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토가 되잖아요. 무토는 이제 그 꽃 플러스 열매, 그러니까 이 꽃에서 열매로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 또한 지금 이 축토에서 지금 힘하다기가 없겠죠. 당연히 무슨 존재 자체가 없죠. 왜냐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간목이 땅바닥도 지금 뜯고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데 어떻게 꽃이 피면서 열매로 가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무토 역시 이 화토동법으로, 또 화토동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화랑 토랑은 같이 묶여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 병화가 아직 그 양지에 놓여가지고 보이고 잡히지 않는 것처럼 이 무토도 보이고 잡히지 않는 공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두 개 다. 그래서 무토도 무형에 있는 것이고 보이고 잡히지 않는 것으로 세력이 없고 주도력이 약하다, 실속이 별로 없음, 이렇게 하는 거죠. 무토도 양지. 이 기토도 똑같아요. 이 화토동법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12운성이. 그래서 기토가 이제 그 초기 열매 상태가 된다고 했는데, 완전히 그 어떤 맛과 이 크기가 완벽해지는 건 아니고 거의 이제 완벽해지는 가까이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토 다음이 경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여기 축토에 임묘하는 것처럼 이 기토 역시 이 열매와 함께 초기 열매가 되기 때문에 함께 임묘를 하는 거죠. 이 정화도 임묘를 하고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정화랑 기토랑 경금은 훼손의 크기가 이 지지 12운성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공간이다, 위축되는 공간이다, 활동성이나 세력이 적은 공간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주도력이 약하다,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 이 축토에서 그 토생금을 당하는 게 아니라 경금은 묘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오행적인 공부를 자꾸 하지 말라는 이유가, 오행적으로 이게 토니까 이게 금을 생해줘야 되는데 역으로 집어 넣어버린다니까요. 가장 위축시키는 형태로 가버리는 거죠. 경금이란 과일을 이 1월이라는 그 겨울의 에너지가 이 지상에 있는 이 온전한 가위를 용납하지 않고 다 훼손시키고 부패시킨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는 거는 가장 에너지가 뭉치고 단단하게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그거를 깨트리고 훼손시키면서 이 봄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전초 증상이라는 얘기죠. 축토가 봄바람, 인목으로 이제 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을을 집어 넣어버리는 형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가장 이 축토에서 훼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 이런 걸 똑같이 의미를 하고, 경금이 소멸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경금은 이 금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토가 그 금덩어리, 재물적인 부분, 세상에 가장 영양가가 있고 쓸모있는 것들이 싹 지금 들어가 있는 공간을 의미도 해요, 이 축토를. 그래서 축토 글자 자체를 금융으로도 보거든요. 금융, 펀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도 의미를 해요. 축토가 경금이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인묘라는 게 뭔가를 굉장히 위축되면서 집어 넣어가지고 훼손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저장해 놓는 것도, 감추는 것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의미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금이 되죠. 신금. 이 신금이 이제 씨앗이 된다고 했잖아요. 씨앗이 1월 달에는 간목을 탄생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렇게 이제 벌어져 버리면서 훼손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축토에서는 이 신금이 양지에 놓이면서 어떤 세력이나 이런 규모나 실석이나 요런 게 조금 훼손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경금 보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씨앗이, 신금이라는 씨앗이 얼어붙고 찢기고 갈려가지고 굉장히 조금 외부적으로 얼어붙어서 터져 있다. 곧 간목이 지금 거의 지금 완전히 다 쪼개버리고 나올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축토는 이 신금이 해체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금 또한 이 축토에서 그 세력 규모가 약하다. 하지만 이 신축 일주들이 양지에 놓였는데 상당히 그